안녕하십니까. 현대소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코스피 시장보다는요, 코스닥 지수 강세로 인해서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승 패턴과 유형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11포인트 상승한 3,008포인트로 하루 만에 3,000선을 다시 회복시켜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954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최근 11일 중에 10일이 상승하는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아시아 증시 보면 최근 낙폭이 심화됐던 일본 증시가 1.1%죠. 자율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대만 증시는 강보합이 0.1% 상승, 중국은 약보합인 0.1%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국내 양대 지수 모두 해외 증시에 비해서 선방한 그런 모습이지만요. 이 글로벌 증시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2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방향성이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계심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환율은 뭐 한 0.3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요. 거래대금 거래량도 오늘 9억 주밖에 안 되죠. 거래대금도 13조죠. 전형적인 조정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세가 연출이 됐지만 규모면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곳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베이시스도 오늘 0.33포인트가 감소하면서 어제 0.1에서 0.43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미결제 약정은 1953 계약이 줄어들면서요. 이틀 전이죠. 만 계약 이상 미결제가 증가했다. 어제 오늘 좀 감소하는 모습. 자, 그러면 그제 하방으로 봤던 이 선물 세력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서 내일 또 새로운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경계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증시를 보면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면요, 좀 개별적 강세 지속인데요. 특히 이 2차 전지주들이 좀 의미 있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를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올해 한 해를 봐도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은 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신고가를 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2차 전지도 오늘 흐름을 봤을 때요, 이 개별주들의 강세 모습이 봤을 때 좀 반도체랑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종목군 뒤에 가서 다시 한번요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최근 10일 중에서 열흘이 상승을 하면서요, 낙폭이 심화됐던 그런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60일 이동평균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요 패턴으로 같은 종목군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요. 자, 코스닥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저항받고 있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지수와 같은 모습을 형태를 띈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 수급이라든지 실적 부분 뒤따라가는 종목군들 무엇이 있는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맨 밑에 보면 노란색 있죠. 회원가입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봤던 분 중에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패턴 유형 일봉인데요.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코스닥 종합지수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 뒤늦게 빠지고 적게 빠진 종목이 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고가 나온 종목 반도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 종목군들이 60일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지지 삼아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이미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근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선을 지지나 그걸 깬 종목군들은 지금 이 코스닥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장기 이동 평균선인 중기선인
60일 이동평균선에 걸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강세로 개별 종목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가 되면은 지금 이 코스닥 쪽에서 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런 좋은 종목군들이 이러한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와 같은 형태를 보이는 유형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은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우리가 최근에도요 반도체 종목 처음에는 저희들이 적게 빠지고 그리고 늦게 빠진 종목 말씀드렸는데 다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건 부담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이 중기 이동평균선에 저항받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와 같은 모습이죠. 자, 지금 이 종목이 PSK인데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종합지수와 코스닥 지수와 같은 유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치고 가면은 당연히 PSK도 치고 간다서 이러한 종목군도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PSK 동진세미케 오늘 동진세미케만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고 하나마이크로는 먼저 살짝 돌파된 모습이고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 지금 중기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인 진공펌프죠. LOT 베쿰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거래가 지금 계속 최근에 줄었는데 거래가 다시 한번 크게 실리고 치고 가면은 이러한 종목군도 치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요.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처럼 우리가 이 종목군도 지난 3월 초순에 말씀드렸듯이 남들 2월 달에 크게 빠질 때 안 빠진 종목, 그죠? 이런 종목 좋다 했는데 이 종목도 벌써 이만큼 치고 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돌파를 하고 죠. 최근에 좀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최근 한 며칠입니까? 6일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7일째 좀 조정 모습이죠. 당연히 쉬어가는 가격대 지난 1월달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쉬는 모습들 있는 종목군들도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종목이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노바렉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인 한국콜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재업체 이녹스 첨단 소재 뒷부분에 다시 한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패턴별로 아주 여기서 신고가를 크게 치고 가서 지금 위에 있는 종목은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지금 따라서 하는 건 부담되니까요. 그건 제외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예 바닥권에서 헤매는 종목 지금 나머지 종목은 돌파하고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직도 바닥을 다지는 종목 좀 이게 첨보 종목이에요. 코스닥이죠. 이제 2차 전지죠. 자, 이 종목 있고 최근에 강조를 계속해드리는 콘텐츠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반도체 EUV 그죠? 팹니클을 만드는 극자해선용으로 지금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FST 그죠?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죠? 이러한 유형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나는 조금 올라간 거는 부담된다 하지만 이미 한번 세력들이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있다. 나는 근데 손절 잘 못 친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제외하고 아니면 여기 밑에서 바로 머무르고 있는 종목 종합지수하고 같이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보면서 아니면 나는 다 불안하다. 난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죠? 손실을 나의 확률보다 그죠?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나는 적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싶으면 분들은 바닥권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좀 지루한 맛은 있을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바닥권에서 탁 치면은 상당히 좋지만은 바닥이라는 것은 아직도 누가 손을 안 댔다. 아직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하방보다는 좀 상방에 리스크는 그만큼 이게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여기서 이 유형별로 돌파 여기서 지금 아예 크게 강하게 간 거 쉽고간한 종목은 뺐습니다. 이러한 유형별로 우리가 패턴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고르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 했어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2차 전지들이 폭스바겐의 2030년까지 스웨덴의 노스볼트 등과 협력해서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또
국내 1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주로 만드는 파우치형 아닌 각형 배터리 삼성 SDI 만드는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요. 자,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양산 기술 뭐 검증이 안 됐고, 그렇죠?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내재화 완성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들이 전일서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 계속적으로 말씀. 2차 전지들은 왜냐면 전기차가 이제 이 전체 이 신차 판매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점 몇 프로에 5%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10%, 20%, 30%, 50% 이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인 캐파가 무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이 전기차 앞으로 판매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주들 성장성은 좀 의구심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전고체 관련주인 CIS가 9.5%나 올랐죠. 자, CIS는요, 이 전극 공정 장비를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 이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고체, 그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제조 방법 특허를 등록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오늘 삼성 SDI가 차세대 배터리의 전고체 전지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CIS, 이 DH는 모르겠고요. 미래 컴퍼니와 공동으로 전고체 전지 정부 과제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CIS 말씀드렸죠. 자, 효성 첨단 소재를 보고 그리고 유니셈을 봐라.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나오면은 가감하게 치고 나간다. 그것이 CIS가 오늘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유니셈도 지난번에 나왔고,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삼성 SDI, LG화학, 중국 CATL, 그렇죠? 세계 지금 1위에요. 뭐 일본 파라소닉. 그러면 세계 뭐 1, 2, 3, 4도 뭐 다들 이 CIS가 그렇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고체 관련 종목죠. 자, 동아기업도 전고체 2.9% 상승했죠. 여기 보면 동아기업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고체 전해질을 고객사 공동 개발한다. 첨보도 마찬가지죠. 국내 전고체 소재 국체 가저 작업을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전고체 관련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렇죠? 대주전자가 먼저 2차 전지 중에서 올라왔어요. 예, 지난번에 폭스바겐 그룹에, 그렇죠? 이 응급제 재료인 실리콘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르셀이죠. 그러니까 포르셀들이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검증된 신기술을 폭스바겐 그룹의 이 전기차 라인업에 확대 적용이 기대가 된다. 왜? 포르셀에 이미 이 응급제 재료인 실리콘을 공급을 하게 된 그러한 수준으로 대주전자 치고 가는 모습이고, 양극재 중에서는 오늘 LNF가 10% 넘게 올랐죠. 포스코 케미칼이 약보합, 에코프롬이 강보합.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볼 때, 그리고 동박 관련주 SKC 7.5%, 일진모터즈 2.4%, 솔루스 첨단 소재 2.4%. 근데 삼성 SDI는 보합, LG화학은 0.5%에 그쳤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개별 종목 쪽에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첨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대주전자처럼 어느 정도 올라왔거나 이 에코프로 BM도 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데 저는요. 먼저도 저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한 달 바닥 조정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예, 조정은 기간은 좀 더 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요번에 좀 올라오면은 우리가 전혀 비중을 못 빼죠.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비중 많이 줄인 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이번에 못 줄이신 분들은 한번 줄이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잠깐 볼까요? 자, LOT 백금, 그죠? LOT 백금도 지금, 아까 말했던 이동평균선,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중기선,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는 모습이고, 대주전자도 2차 전지, 그죠? 좀 걸려있는 모습이죠.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살짝 돌파해서 쉬는 모습이고, 동진세미캠은 지금 중기 이동평균선을 어제 오늘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전혀 안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강조해드린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고, 또 여타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은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얘만 지지부진, 실적도 좋다. 조만간에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FST 그죠? FST도
자, 극자회선인데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우리가 좀 느끼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노바렉스라든지 그죠? 이거 돌파하고 쉬어가는 모습. 유니셈. 저희가 이제 유니셈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쭉 행보할 때 그죠? 누가 주가 관리한다 하더니 좋은 소식 나오면서 한 10% 확 뜨고 그죠? 조정. 오늘도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못 치는 모습 봤을 때죠. 요 부분처럼 다시 한번 약간 대밀렸다가 다시 움직인다면 뭐 요 바닥권에서 뭐 12,000원 초반대 사신 분들은 뭐 한 10% 정도 수익 나는 선에서 한번 뭐 반 이상 정리해서 다른 종목을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뭐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쵸?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보면은 CIS가 오늘 크게 올랐어요. 아까 전 전고체인데 같은 전고체 오늘 뭐 그 참여 정부 정책에 과제에 참여한다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못 치고 가죠. 저 오히려 아침에는 장중에 10% 넘게 올랐다가 대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CIS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누가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래컴퍼니는 관리한 흔적이 안 나오니까는 좋은 재료가 똑같이 나와도 상승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란요. 우리가 최근에 유니셈도 그렇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들 그렇죠? 치고가 내도 주가 관리야 적게 빠지고 시장 영향을 덜 빠지는 종목군들 우리가 또 가끔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이제 OLED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덕산 네오로스가 지금 신고가 계속적으로 내고 가서 뭐 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이 1분기가 142% 늘어난다 그러죠. 그러면서 OLED 매출액이 같은 소재 쪽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요, 인텔과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전일이죠,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2개 설립을 하는데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국내 업체 중에서 과거에 인텔과 거래를 했던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보면 국내 소재 기업의 경우 인텔 공급 이력이 있는 회사가 물량 확대를 추진할 수 있어 관련 기업으로는 SK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그리고 원익 IPS, 유진테크 등이 있다란 내용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TSMC라든지 지금 인텔과 마찬가지로요.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나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글로벌 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회사들 특히요. 이 반도체 투자는요. 후행적으로 발생을 하겠지만은 장비주 주가는 오는 2022년 실적을 선행해서 미리 반영을 한다. 그래서 먼저 투자를 발표가 나오면은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장비주가 다 들어간 다음에 공장이 완공되고 하면 설치가 다 끝나면은 소재라든지 그죠? 부품 회사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장비주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 보면은 가장 먼저 역사적 신고가들을 돌파를 했죠.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테스라든지 그죠? 뭐 유니셈이라든지 이오테크니스도 연중 고점 돌파하고 한미 반도체도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지금 PSK라든지 원익 IPS도 좋은 모습 갖추고 있죠. 특히 이제 유진테크가요. 오늘은 한 1.6% 하락 마감했지만요. 올 1분기 실적 매출액이 1,09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4억으로서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죠. 대비 한 3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267억보다도 312억이니까요. 한 50억 정도 상회한다.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래서 유진테크 오늘은 마이너스 났지만 전일 크게 강세를 보여서 자율조정 차원으로 봐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요. 매일같이 지금 증권사마다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죠.
오늘 하이닉스는 0.3%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삼성전자는 0.2%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에서 하이닉스에 대해서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기록할 거라서 예, 컨센서스보다 1조 2,8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재밌는 부분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들의 주가를 눌림을 당했던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었죠. 근데 반도체 및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2013년, 14년 그리고 2016년, 17년에는 대표적인 금리 상승 시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렇죠?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억눌림을 당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는 오히려 금리 상승을 할 때, 그렇죠? 상승 시기에 이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가 시장을 호황기를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반도체는요, 아직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2달 넘게 행보를 보이고 있지, 방향성이 조만간에 결정이 나는데 하방될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랬어요. 그렇게 상방으로 만약에 결정이 난다라면 저는 이 반도체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요새 움직임을 보이는 현대자동차 등이 시장을, 그죠? 주도한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면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실적 부분도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DB금융투자죠. 자, 여기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8조 9천억. 지금 전체적인 평균치 보면 한 8조 6천억, 많이 보는 데는 한 9조 원 보죠. 상당히 좋은 실적. 근데 1분기뿐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올 한 해 전체적으로도 크게 성장한다. 그러면 반도체 당연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상승한 것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봐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패턴별 봤을 때 지금 신고가들을 돌파한 종목 따라서 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되죠.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한 유진이라든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죠? 유니셈이라든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한 종목, 그죠?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인텔에 공급을 해줬던 이력이 있는 회사들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죠. 자, 유진테크죠. 유진테크가 역사적인 고점 전일 또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따라서 가는 것 부담되는데, 자, 이 종목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종합지수가 조정을 지난 2월달서부터 받았는데 얘는 하락이 별로 안 나오죠. 그죠?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도주는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면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치고 나가고, 얘가 아까 말한 대로 60일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지지받았던 종목들이, 그죠? 다 고점 돌파한다. 덜 빠진 종목들이다라고 해서 한데, 자,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그죠?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61선 안 깨고 조정받다가 오늘 좀 움직임 나오는 모습 봤을 때 좀 연속성을 좀 둬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오늘은 물론 거래량이 14만 주 좀 크게 증가한 부분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안 빠졌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이 살아나면 먼저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SK 머티리얼즈도 했는데요, 그렇죠? 자, SK 머티리얼즈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하죠,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하지만 이것도 더 크게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한 20개 종목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계속 순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못 올라가는 종목도 순환매, 아까 만들어 지금 장비주들, 부품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조금 지나면은 소재가 됐던 들어나간 종목들이 또 한번 치고 나가는 종목에서 지금 내가 반도체 종목, 개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일부 우리가 반도체 중소형 종목이 있는 분들 지금 못 움직이는 종목들은 순환면 올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근데 지금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부담되니까는, 그죠? 좀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살짝 올라와서
이동평균선 코스닥 지수와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로 저는 오히려 시간이 일주일이 됐던 한 달 뒤가 됐던, 그죠?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그것은 온전한 내 수익이 됩니다.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죠?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죠? 하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이 손절이라는 것이 10번 손절 치다가도 한두 번 내 생각 반대로 확 빠져버리면 손절 못 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한두 번에서 한번 걸려들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오늘 사서 내일 당장 먹어야 했던 마음 조급함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것만 따라다니는데 어떨 땐 먹고 어떨 때 까먹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남는 건 없지만요. 좀 기다려서 먹겠다. 좀 편안한 투자를 해줘야 되지만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요.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 지났을 때 내 구제에 수익이 쌓인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형별 패턴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러한 종목군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요건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